2019년 4월 3일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한 어린아이가 112에 전화를 해요. 엄마가 죽은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손자 전화를 받고 도착을 했죠. 얼굴은 부어올라 있고 예. 입에서 피하고 거품이 나오고 있었다. 사위한테 물어봤대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사위는 대답하지 않고 울기만 했고 119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사망한 뒤였다. 피해자는 밝고 긍정적인 성격이다. 애들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엄청 열심히 일했대요. 화장품 매장에서. 그래서 최근에 확장 공사까지 했어. 죽을 이유가 없다고. 엄마가 사망하기 그 당일날 그 밤에 있었던 일을 쭉 물어봤어 애한테. 그랬더니 아이 일하고 왔더니 다리 아프다고 엄마가 얘기하니까 아빠가 안마해줬대. 지금 엄마는 이거 어떻게 된 걸까? 애한테 물어봤어요. 애한테. 그랬더니 오늘은 이제 뭐 그냥 제목 간단하게 붙였어요. 250일의 아내 살인 사건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내가 살해된 거죠. 그렇죠. 이 사건은 2019년 4월 3일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한 어린아이가 112에 전화를 해요. 엄마가 죽은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전화였습니다. 어린애가. 순찰차 아마 119하고 같이 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출동을 했는데 딱 도착하니까 신고한 아이는 외할머니하고 같이 있어. 이 거실 바닥에 이제 엄마가 이렇게 누워 있는 상태. 그래서 이제 119가 먼저 그 현장 가면 시신으로 보이면 119가 먼저 이제 확인을 합니다. 네, 확인했는데 이미 엄마는 사망한 상태. 그리고 그 옆에 남편이 서 있었어요. 근데 그 집을 봤더니 부부가 같이 사는 집이야. 그 부부의 집이네요. 그 부부의 집이야. 본인 집이야. 거기에서 아들 2명 있어요. 사건 당일에도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외할머니는 나중에 어린애가 외할머니 엄마 아파 해가지고 오신 거야. 그렇게 따지면 이제 그 당일 어떤 사건이 발생했던 시간대에는 가족 이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9살짜리예요 신고한 애가. 아이고 어리군요. 9살 남자인데 얘가 이런 진술을 했어요. 동생하고 같이 잠을 잤대요. 잠을 자다가 엄마 울음소리를 어렴풋이 들었대요. 엄마의 울음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가니까 엄마는 소파에 이렇게 엎드려 있고 아빠는 엄마 옆에 서 있다가 자기를 보더니 빨리 방으로 들어가라고 소리를 질렀대. 그때 엄마가 내 이름을 분명히 불렀대. 엎드려 있던 엄마가 이렇게. 누구야 하고 불렀지만 아빠가 하도 싸납게 들어가라고 그러는 바람에 아빠가 무서워서 얼른 방으로 들어와갖고 외할머니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야. 그럼 이때까지 엄마가 생존해 있었는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그 외할머니한테 전화해서 엄마가 많이 아픈 것 같아요 하고 전화를 했다는 거야. 얘가 급하니까. 근데 우리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빠가 들어가라고 한다고 아빠가 무서워서 밖에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들어올 정도면 분위기가? 평상시에 이 집의 분위기는 알 수 있어요. 이때 방으로 이제 자기가 들어오니까 금방 아빠가 따라 들어오더라는 거야. 그래요? 왜? 외할머니한테 전화를 걸고 있으니까. 그러더니 확 빼뜨리는 거야 그걸. 전화기를 또 마침 외할머니 엄마가 많이 아픈 것 같아요까지 해고 뺏겼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려는데 따라 들어온 아빠가 휴대폰을 뺏어서 오프해버린 거예요. 전화를 끊었어요. 아무래도 신경이 쓰여서 다시 나가려고 하는 순간 애가 쿵 하는 소리가 들렸고 뛰어나가 보니까 소파에 엎드려 있던 엄마가 거실 바닥으로 떨어져서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이 9살짜리는 있는 그대로 진술하는 내용이야 이게. 그렇네요. 9살짜리가. 그러면 그 이후에 전화를 받은 할머니가 인근에 산대요. 외할머니가 왔고 할머니하고 같이 엄마를 살펴봤더니 엄마의 얼굴이 파랗게 변해 있었고 목에는 아빠의 넥타이가 감겨 있었다. 이게 9살 이 신고했던 아이의 진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달려온 할머니 진술. 외할머니. 중요하죠 이건. 손자 전화를 받고 도착을 했죠. 해보니까 딸이 진짜 처참하더라. 모습이. 왜? 얼굴은 부어올라 있고 입에서 피하고 거품이 나오고 있었다. 그래서 사위를 불러가지고 빨리 목에 이 넥타이 풀러. 그래서 넥타이를 풀으라고 했고 자기 자신은 딸의 입에서 나온 거품을 닦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딸을 이렇게 안고 거품을 닦으면서 보니까 밑에가 축축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 뭐지 하고 봤더니 바지가 젖어 있어요. 젖어 있더라. 이거 소변을 봤더라. 예, 예. 그래서 잽싸게 그 개어놓은 그 빨래를 하나 갖다가 바지를 갈아입혔다 내가. 예, 예, 예. 요게 이제 할머니. 그러면서 사위한테 물어봤대요. 뭔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냐 예, 예. 이렇게 물었는데 사위는 대답하지 않고 울기만 했고 예. 울기만 했고 그 사이에 이제 112, 119가 온 거고 예. 119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사망한 뒤였다. 요게 이제 할머니의 진술이에요. 네, 네. 근데 여기서 또 우리 같이 수사한 사람들은 또 이게 느껴지는 게 꽤 많아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그렇네요. 소변 본 거? 그러니까요. 뭐 여러 가지 생각 있죠. 예, 여러 가지. 예. 근데 사실은 그 다음 날 딸이 이제 남편 놔두고 네. 아마 그 친정집 친정엄마랑? 식구들하고 가족 여행을 가기로 했었나 봐요. 그래서 엄마 아파요 하고 아들이 손주가 전화 오기 이전에 예. 딸하고 한 적이 있대 전화 통화를. 예, 그때 예. 딸은 들떠 있었다는 거야. 그럼 굉장히 가족 여행하는 것 때문에 들떠 있었다. 예. 그래서 나랑 전화 통화도 했던 애가 갑자기 지금 이렇게 됐다. 예, 예. 그러면 적어도 이거는 이 할머니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자살 같진 않다는 아니다. 소리거든 지금. 자살이 아니다. 예, 예. 그 소리죠. 예. 그래서 이제 아들 진술, 그다음에 할머니 할머니 진술 이렇게 이제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남편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남편 진술. 이제 남편은 뭐라 그러는가? 남편 여느 날하고 다름없이 각자 방에서 잠이 들었대. 예. 마누라가 아마 각방 쓰나 봐. 그러게요. 뭐 아내하고는 뭐 잠들어가기 전에 가벼운 말다툼이 아내하고 좀 있었대. 평소에도 자주 그냥, 한대. 예. 근데 별거 아니었다. 그냥 그 심각한 정도 아니었다. 네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04시 30분 경에 눈을 떴대. 예. 04시 30분 경에 눈을 떴는데 휴대폰 문자가 뜨고 와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휴대폰에. 예. 그래서 그 내용을 봤더니 예. 각자 자기로 하고 들어갔던 마누라가 자기 방에서 나한테 보낸 문자였다. 뭐라고요? 그 문자 내용이 뭐냐면 이혼하자. 갑자기요? 우리 예. 이혼하자. 예. 그래서 자기가 기분이 팍 상했대. 예. 봐라 이거 봐라. 그래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네. 술을 사가지고 들어왔대. 나가서. 기분이 나빠서. 기분 예. 나빠서 나가서 술을 사가지고 들어오니까 방에서 자고 있던 아내가 어느새 저 거실 소파에 와서 앉아 있더라는 거야. 예. 그러면서 잠깐 얘기 좀 하자 그러더래. 자기한테. 예. 자기가 술 사갖고 들어오니까. 예. 그런데 자기가 화가 너무 났대. 어떻게 나빴다. 그거 이혼하자 그러냐고. 각자 잠들었는데 문자로 이혼하자고 이걸 네. 일방적으로 보낼 수가 있냐. 기분이 나빠 화딱지가 나고 아예 필요 없어. 그리고 자기 술을 술. 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대. 예. 그래서 그 술을 먹었다는 거야. 예. 그 술을 계속 먹고 있는데 문이 뻘컥 열리더니 아내가 들어왔대. 예. 그러더니 막 욕을 하면서 너 대화하자고 그러는데 왜 말도 안 해? 예.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집에서? 이러면서 욕을 막 하면서 나가라고 자기한테 했대. 예. 근데 자기는 이제 이 집에 경제적으로 해악을 끼친 게 많아 도박으로. 예. 그래서 할 말이 없어서 예.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싸우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술만 먹었대. 나가라거나 말거나 그러거나. 대꾸도 안 하고 술을 먹었대. 응? 그랬더니 아내가 갑자기 저 작은 방에 가더니 내 넥타이를 들고 오더니 예. 나 자살한다면서 막 목을 매는 행동을 막 했다는 거야. 자기가 막 혼자서? 나 죽을 거야 막 이러면서 예. 상대 안 해주니까 예. 그래도 자기는 화딱지가 나고 본척도 안 했대. 예. 계속 술만 먹었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우리 아내가 툭하면 나하고 싼 말하면 자살한다고 여기다가 목매고 자살한다고 맨날 그런 평소에도 쇼를 했었습니다. 평소에도 그리고 그랬어서 막내 동생이 이제 목을 매서 아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적이 있는데 예. 이제 나도 동생처럼 죽을 거야 그러면서 막 이거 매고 난동을 피워서 내가 마누라한테 한두 번 겪은 게 아니라 요번에 넥타이 매고 막 와가지고 막 할 때도 에이 네 맘대로 해.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좀 말렸는데 그게 나중에는 그냥 약간 보여주기 식이라는 걸 자기가 이제 깨달아서 그러거나 말거나 내버려뒀다 이거죠. 그러고 난 술만 계속 먹었다는 거야. 예. 그렇게 술을 먹다 보니까 취했대. 본인이. 예. 그리고 비몽사몽간에 아들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가봤더니 예. 아내가 컥컥 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울고 있었고 아내가 예. 아들이 서 있길래 들여보내고 예. 조금 달라요 말이. 다르네요. 예. 들여보내고 다시 거실로 오니까 아내가 목을 매려고 해서 말리고 거실에 딱 눕혀놨대 자기가. 예.
이때 장모가 온 것까지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은 내 상황 기억이 안 난다는 거야. 술 취해서요? 얘도 갑자기 생략돼 버려요. 저 중간 단계가. 그렇네요. 예. 저 이런 게 이제 세 사람의 진술이 이래요. 좀 달라요. 아들이 진술한 아들이랑. 순서도 다르고 하여튼 여러모로 달라요. 할머니는 뒤늦게 왔으니까 네. 그렇다 치더라도 자 그러면 현장을 한번 보자고요. CCTV 없어요 이 집도. 네. 여기는 계단식 아파트예요. 현관 파손 흔적이라든지 외침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일하는 일인 거는 명백한 겁니다. 네. 자 피해자는 거실에 누운 상태야. 옆에 남편이 풀어놓은 넥타이가 있어. 남편의 진술에 의해서 아내가 목을 맨 지점을 경찰이 당연히 찾겠지. 그렇죠. 자살했다고 하니까 뭐 어디다 목을 목을 맸으면 맸냐고요. 어디다 걸었을 거 아니야. 네. 그걸 찾았어요. 그런데 석연치가 않아. 왜요? 넥타이를 걸고 목을 매기에 부적절한 위치를 를 자꾸 지목하는 거예요? 자꾸 지목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데에는 먼지 같은 게 있어갖고 쓸린 자국이 있어야 돼. 먼지 쓸린 자국. 그렇죠. 이렇게 먼지가 묶었으면. 묶여 있었으면. 네. 근데 그 쓸린 자국도 없어. 소파 그 팔걸이 있잖아요. 소파의 팔걸이. 예. 이 팔걸이 부분에 흰색 물질이 잔뜩 묻어 있어요. 그래요? 하얀색 물질이. 예. 근데 묻어 있는 걸로 봐서는 형사들이 볼 때 여성 그 화장품으로 추정이 됐대요. 교수님 제가 지금 화장을 했잖아요. 그 여기 딱딱한 거에 이렇게 하면 그거 묻잖아 그렇게.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 요게 팔걸이에 묻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형사들도 요거는 아내의 얼굴을 강하게 여기 팔걸이에 밀착시켰다는 이렇게, 이제 그런 예. 생각이 들어. 근데 그냥 누워 있었다면 절대로 그게 안 묻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시신 상태를 잘 살펴봐야 돼. 아는 상태, 네. 목 졸림 상태 뭐 이런 걸 봐야 되겠죠. 자 얼굴에는 강한 우열이 있어. 우열. 그다음에 눈꺼풀을 깠어요 이게. 이렇게. 눈꺼풀을 깠더니 일혈점이 바늘로 콕콕콕콕 찔른 것 같은 일혈점이 빨간 점. 잔뜩 있어요. 목 가운데에 14cm 정도의 사건이 있어요. 여기 가운데. 14cm 정도. 사건은 이제 끈자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왼쪽 어깨뼈 부근에 멍이 들어 있어요. 어깨뼈 부위에 멍이요? 네. 그다음에 왼쪽 손목에도 오래된 자해흔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예전에. 이분이 예전에 자살 전력이 있었던 건 맞아. 자살 시도 전력이. 그렇겠네요. 이제 시신 상태는 그렇고 우려 현상은 목맴사 특징이 맞지만 이것만으로 자살 결론을 내면 안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사건이 목 중앙에만 보인다? 그래요? 여기에만요? 이게 나는 이미 알았을 것 같아. 나 저 정도 짬밥이면. 자, 부검 결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네요. 부검 결정이. 예. 그래 이제 넥타이도 확보하고 그다음에 소파 위에 묻어있던 흰색 그 물질, 네. 그 DNA도 그 분석 의뢰를 하면서 이제 부검도 결정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안 되겠어. 다시 정확한 목격자 진술 한번 더 들어봐야겠어. 아들.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한 거 말고 큰아들 초등학교 3학년이잖아요. 잠결에 얘가 목격한다는 게 이게 신빙성이 있냐 가능하냐 요걸 좀 따져보기로 했어요. 네. 근데 얘는 분명히 엄마 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어요. 잠결에. 깼다잖아요. 네, 깼다고 얘기했고요. 남편은 그 당시 상황은 전혀 술 취해갖고 기억이 잘 안 난다는 거예요. 지금 끊겨버렸어 그냥. 예, 블랙아웃이라는 거죠. 블랙아웃 돼버린 예. 거예요. 자 그런데 분명한 거는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엄마 아빠가 평상시에 엄청 싸웠다는 거야. 사이가 안 좋았다는 거예요. 왜 이제 물어봐서 형사가 왜 엄마 아빠 많이 싸웠니? 대체로 왜 싸운 거니? 아빠가 돈을 많이 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물어봤어. 혹시라도 몰라서 아버지가 엄마 때리는 거 봤냐? 예. 그랬더니 그거는 없었어요. 그러면 때리진 않은데 아빠가 막 뭐 집어던지고 막 물건 때려 부수고 그러냐? 이제 폭력 성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것도 그 없대. 엄마가 사망하기 그 당일날 그 밤에 있었던 일을 쭉 물어봤어 애한테. 그랬더니 엄마가 일을 마치고 왔는데 내일 이제 여행 갈 거라 엄마가 기분이 상당히 좋았대. 눌루랄라 들어왔는데 일하고 왔더니 다리 아프다고 엄마가 얘기하니까 아빠가 안마해줬대. 분위기가 좋은데요? 이거는 이제 여기서 약간 꼬이죠. 아빠가 엄마 안마까지 다리 안마도 해주고 그랬다는 얘기 들으면 이건 좀 이상하죠. 그러면 너 엄마는 지금 엄마는 이거 어떻게 된 걸까? 애한테 물어봤어요. 얘한테. 그랬더니 얘가 딱 그냥 쉽게 얘기합니다. 쉽게. 무슨 얘기를요? 아빠가 엄마를 죽였고 나하고 동생까지 죽일까 봐 겁이 났었다고 얘기를 했거래요. 형사한테. 그래서 너 왜 그렇게 생각하냐 네가. 네. 그러니까 얘 말 그대로 이제 그 얘기하면 그거야. 엄마가 혼자 죽을 리가 없고 그냥 엄마가 자살할 리가 없다. 혼자 죽을 리가 없고 나하고 동생이 죽이지 않았으니까 아빠가 죽인 거다. 엄마한테 매일 이 남편은
닭달을 당하고 사는 놈이에요. 맨 사고 쳐갖고 도박이나 하고 못된 짓 하니까. 예. 그러니까 아이의 모습에 비친 아빠는 맨날 엄마한테 찐빠 먹는 놈이에요. 그렇네요. 혼나는 놈이야. 예. 그래서 복수한 거야. 얘가 볼 때는. 애는. 애가 볼 때는 아빠가 맨날 엄마한테 혼나다가 요번에 복수해서 엄마 죽인 거야. 이제 얘 논리는 그거예요. 그렇네요. 할머니 진술도 다시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뭐래요? 맞다. 여기는 이 사위가 하도 도박을 해갖고 부부 사이가 안 좋다. 5억 빚을 졌는데 도박 빚을 졌는데 예. 아내가 친정 집에서 2억 갖다 해주고 나머지는 적금 같은 거 막 다 해지해갖고 5억을 메꿔줬다는 거야. 아이고, 그러면 참. 나 같으면 이 자식 아유 이거 평생 집 마누라 얻고 살아야지. 글쎄 말이에요. 그런데 예. 최근에 또 도박을 했다. 사실은 사위가요. 우리 집에 와갖고 내 지갑에서 손댄 놈이에요. 심지어는 지 장모 지인까지 쫓아다니면서 돈 빌리러 댕긴 놈이에요. 도박꾼이 되잖아요. 눈깔이 뒤집혀갖고 돈 빌릴 수 있는 애는 다 쫓아다니면서 빌려요. 애들이 댕기는 어린이집 원장한테 가서 돈 빌렸어. 도박하려고. 시간이 좀 지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건 이상하다는 거야.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상황을 그렇죠. 생각. 특히 이제 이 할머니가 생각한 게 뭐냐면 예. 불과 죽기 몇 시간 전만 해도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가족 여행 가는데 막 들떠가지고 그렇다면서요. 막 신나서 얘기했던 내 딸이다. 근데 바로 그리고 갑자기 내 딸이 애들을 엄청나게 챙긴다. 손주들을. 자식들 놔두고. 자식들 둘이나 있는데 애가 자살할 일이 절대 없다. 이거 말도 안 된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회에 의심하는 거죠. 이게 이를테면. 그런 거네요. 예. 자, 이러는 와중에 이제 부검 결과가 나왔어요. 아마 요 정도 조사하면서 경찰은 남편 알리바이 깨고 남편 거탐 준비도 하고 남편 저 주변 전부 다 아마 서치 들어갔을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 적정한 순간에 딸려고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 와중에 부검 결과 나왔어요. 네. 사인은 끈졸림에 의한 경부압박 질식사. 그 끈으로 졸라서 죽였다는 교살이죠, 교살. 네. 특별한 외상은 없다. 목만 졸린 거예요. 예, 그런데 자타살 이거를 단정을 못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넥타이하고 손톱, 그 다음에 소파에 묻은 흰색 물질 있잖아요. 요거는 아내하고 남편 DNA가 동시에 나왔어요. 이런 상황에서 단 하나 이제 있는 게 뭐였냐면 네. 아내가 보낸 이혼하자는 문자 요게 존재하는데 아까 남편. 네. 근데 이게 삭제됐어요. 삭제했어요? 그래도 내역은 있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도박으로 인한 가정불안은 분명히 있는 거 드러났어요. 예. 잦은 싸움이 있다는 것도 드러났어요. 확실하고. 그다음에 애매한 진술 남편의. 잘 기억이 안 나고 뭐 모르겠다면서 이상하게. 남편 생각이 딴 사람 다 나는데 본인만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요 남편이 죽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예. 그래서 이거 수사회의했어요. 전부 다 정황상 남편의 타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했고요. 네. 그거에 의해서 남편 데려다 계속 심도 있게 조사했어요. 이제는. 네네. 좀 제법 이제 깐깐하게 조사를 한 거야. 계속해서 아니다. 난 술이 떡이 돼서 기억이 안 나요지. 몰라요. 술이 떡이 돼서 저 블랙아웃 됐어요. 그러면서 나 아내 내가 왜 아내를 죽입니까? 팔팔 뛰는 거지 왜 나를 의심하고 그러냐고 참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내렸던 결론이 심리부검 한번 하자예요. 드디어 심리부검을 들어간 겁니다. 심리부검이 그럼 뭐냐? 네. 자살한 사람의 주변인을 면담을 해요. 그 자살한 사람, 죽은 사람의 주변인을 면담하고 그 죽은 사람의 삶을 전부 다 되돌아보면서 진짜 이 사람이 자살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이유는 뭔지를 주변 사람들부터 듣는 거예요. 그게 심리부검입니다. 유가족은 무작정 한 명 정도 포함을 시켜요. 예. 그다음에 고인의 친구 지인들 또는 동료 생전에 이제 고인의 생활 모습을 잘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면담해야 되고 그리고 병원 진료 기록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 맞아요. 가능한 자료를 다 수집을 한 거. 네네. 진료 기록 같은 거. 자 이제 심리부검 그러면 이제 뭐 수사팀도 전부 다 한번 좋아. 과학수사는 요 정도 갖췄으니까 네. 과학수사의 의문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전부 정리가 됐겠죠. 네네. 따로 딱 써놓고 심리부검 결정 딱 했어요. 예. 그럼 누가 하느냐 프로파일러가 해라. 그래서 이제 남편 조사합니다. 남편. 그렇죠. 남편이 프로파일러가 남편. 자 남편의 성장 배경. 예. 그다음에 생활 환경 등 그간 그 사람이 살아온 이력을 쭉 청취해서 성향을 파악을 해요. 그다음에 아내하고 만남에서부터 결혼 생활까지 쭉 듣고 둘 사이의 갈등 상황을 전부 파악을 해요. 네. 그 결과 남편은 언변이 유창해요. 말을 잘해요. 언변이 유창하고 보이는 모습에 신경을 쓰는 편인 사람. 그다음에 자신의 문제는 적극 축소하고 네.
원인을 타인한테 전가하는 성향. 외부기. 이런 판단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무책임해요. 책임감도 지는 도박하고 없어요. 다니면서 경제는 마누라한테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무관심해요. 집안일 뭐 양육 같은 거 다 전가 아내한테. 어떻게 돌아가는 이거 쓸모없는 건지도 새끼 이거 여기 나온 대로라면. 그렇네요. 그러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아내가 차가운 성격이라서 작은 일도 크게 싸우자고 나오고 댐벼하고 싸움 많이 했어요. 이렇게 말해. 그다음에 남편의 진술을 이제 들어봤어요. 네. 내가 과거에 도박 갈등이 있었는데 아내가 나서서 잘 해결해 주는 바람에 요 근래에는 큰 불화 없었어요. 이걸 강조를 해요 계속. 그 다음에 이제 한다는 얘기가 그럼 당신 도박 안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스포츠 투트를 좀 했는데 네. 그거 도박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었던 거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랬더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거야. 아내는 조금만 다투면 이혼하자 그랬고 예. 자살하겠다고 겁을 줬다. 예. 그래서 주로 그때마다 내가 먼저 사과를 하고 달랬다. 예. 이제 그 아내가 이제 불만이죠, 뭐 불만. 예. 그 다음에 이제 한 얘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당일 내가 술로 인해서 기억이 안 나지만 예. 평소처럼 아내가 시비를 했고 예. 그러니까 평소처럼 아내가 시비를 했대. 예. 자살 행동을 취했으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예. 무대응 했는데 예. 진짜 자살을 시도한 거다 마누라가. 그런데 내가 의심을 받는 게 너무 억울하다. 요게 이 사람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의심받아서 억울하다를 강조하는 게 이 남편이에요. 예. 자, 지인 이제 한 사람 또 불러다가 네. 심리부검했어요. 네. 누구였냐면 피해자의 큰언니예요. 유가족으로 언니분을 언니. 하셨군요. 언니. 예. 왜 그러냐면 언니가 왕래가 잦아요 그 집에. 자주 만나고 그리고 해서. 도움을 동생을 많이 줬던 언니예요. 네네. 그리고 이제 또 이 피해자 돌아가신 아내가 화장품 매장을 해요. 네. 근데 그 매장 그 옆쪽에서 또 이 큰언니도 매장 점주예요. 그러니까 자주 만날 수밖에 없겠지. 그렇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언니하고 그 다음에 친한 친구도 하고 한 3명을 면담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남편, 큰언니, 친구 이렇게 3명 면담했는데 공통적으로 나온 게 뭐였냐면 네. 꼭 긍정적인 성격이다. 그 다음에 경제력이 강하다. 엄청 열심히 일했대요. 화장품 매장에서. 애들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특히나 이 아내가 운영하는 화장품 매장은 굉장히 잘 됐대요. 그래서 최근에 확장 공사까지 했어. 그럼 죽을 이유가 확장 공사한 사람이 죽을 이유가 없다고. 네. 심리부검의 결과도 지금 내가 말씀드린 거 총합하고 네네. 과학적 수사한 거 취합해 보니까 이거 절대 타살이지 자살 아니야. 다만 이제 이 타살의 방법을 지금 못 밝히는 것 뿐이거든. 그렇네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또 이 심리부검 결과는 경찰 내부에서 했으니까 네. 전문가한테 최고 전문가한테 조언을 받아갖고 또 하나 첨부해 주는 게 좋아요. 그 의뢰를 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랬더니 서종환 교수님이 고인은 자살 시도 전력이 있다는 과거에. 건 맞아. 예. 과거. 그다음에 남동생이 자살한 전력이 있다는 것도 맞아. 예. 그다음에 남편과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위험 요소는 분명히 있다는 건 인정해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 중에 그 자살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 많이 그리고 따져, 이거. 과거에 내가 자살을 시도한 전력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현재 어떤 의미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과의 갈등 여부, 이게 되게 중요한 자살을 결정짓는 위험 요소긴 하거든요. 그거 맞긴 맞아, 요거는. 근데 요게 맞긴 맞는데 이제 그 다음에 봐야죠. 그런데 가족의 응원. 그쵸. 가족이 나서서 도박금도 갚아주고 친정엄마, 그다음에 언니. 지지, 예. 도움, 원만한 인간관계, 자녀가 존재 이런 거를 따져보면 아까 3개의 위험 요소를 상쇄하고도 남어. 그렇죠. 가족의 응원, 지지, 도움, 예. 원만한 인간관계, 자녀의 존재는 아까 얘기했던 남동생의 자살, 본인의 자살 시도, 네. 남편과의 갈등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될 게 없고 특히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네. 자살할 만한 문제가 있거나 징후 그런 계획이 보이질 않는다. 서 교수님 얘기도 자살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야.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뒤집으면 뭐예요? 타살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죠. 결론은 타살이라는 거예요. 타살. 그렇네요. 자, 그래서 남편을 과학적인 수사, 심리부검 결과, 부검 결과를 합쳐가지고 수사 보고를 달아서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구속해버렸어요. 이후에 이 검찰에서 부검한 결과, 아까 얘기한 거 현장 상황, 네. 심리부검 보고서 이런 거로 이제
들이대니까. 계속 들이대니까 예, 예. 결국은 자백을 했습니다. 아, 자백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백 요소 중에 예. 제일 컸던 게 인터넷 검색 기록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바람에 걸려들었어요. 지가 뭐 이상한 거 찾았나 보죠. 네. 그래서 검찰에서 뭐 자백의 요소로 그게 제일 크게 작용을 했고요. 네. 자, 이 사건은 이제 전모를 한번 보면 이제 간단하게 정리가 될 거예요. 네. 우리 남편이 이게 진짜 도박을 접었다고 그러는데 접었는지 이게 궁금해. 당연하지. 그렇죠. 그래서 남편의 휴대폰을 오픈했어. 여전히 인터넷 도박에 맞대가리 가 있는 거야. 그럼 화가 나죠. 인터넷 도박에. 예. 잠이 안 오는 거야. 분해서. 아내가. 또 속았다는 생각이. 그래서 끙끙거리다 새벽녘에 남편한테 문자를 보낸 거야. 이혼하고 정리하자. 집에서 나가라. 근데 요 남편 요 놈이 예. 그 다음날 공교롭게 어디 어려움한 직장에 나가기로 돼 있었대.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새로운 직장에 나가려고 이제 첫 출근하려고 돼 있는데 지 딴에는 일찍 일어난 나름대로. 거야. 네. 일어났는데 눈 뜨니까 마누라한테 문자가 와 있거든. 이혼하자고. 봤더니 이혼하자는 거잖아. 네. 거기서 이제 출근 포기했어. 에이씨 내가 출근 뭐하러 해. 그리고 소주를 사가지고 들어오니까 소파에 딱 앉아 있는데 네. 아 저걸 죽여야지 어떡하지. 그러고 일단 지방으로 들어갔어. 예. 그리고 소주를 이제 마시고 넥타이를 들고 나와요. 네. 들고 나와서 거실에 앉아 있는 아내 뒤로 가서 뒤에서 목에 걸어서 땡긴. 그래서 일자였던 거예요. 일자네요. 그래서 일자네. 그래서 살해한 겁니다. 요게 이 사건의 전모입니다. 살인죄로 남편 김 씨 징역 15년이에요. 더 받아야 되는 15년. 예. 근데 참 판사님 얘기는 블랙아웃 상태를 주장하면서 기억이 없다 한 거. 이거는 그날 아니다. 마신 술 주량이 네 주량 안 넘었어. 네. 또 서로 네가 취해 있었어도 그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없어. 요렇게 얘기는 했어요. 근데 재판부에서. 그러면서도 예. 또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김 씨의 잔혹한 범죄로 아내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 1, 2심에서 언니가 단원서 제출했지만 그 유족들의 의사를 전부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하면서 징역 15년을 줬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15년이 좀 유감이지만 정교하게 이게 딱딱 맞은 거예요. 부검 결과, 과학적인 수사, 심리 부검 이런 것까지 다 짜맞추고 아마 인터넷 검색 같은 거 관련된 거 뭐 이런 것도 좀 네. 포함이 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취합해서 유죄 받았던 그런 사건이었어요. 예, 오늘 뭐 대한민국 살인 사건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겠습니다.